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반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멀어서 그 전에 너무 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영상 하나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것도 좀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기 몸을 관리할 때 왜 우리 기능의학자들이 단 음식을 못 먹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경각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작업을 합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또는 혈당은 빨리 올라가는 모든 음식들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은 글라이코캘릭스라고 하는 건데요. 좀 어려운 얘기고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글라이코캘릭스가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글라이코 하면은 글루코스에서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거죠. 당을 얘기합니다, 글라이코는. 그 다음에 캘릭스라는 거는 이제 덮개, 껍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을 주재료로 하고 있는 껍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세포벽 바깥쪽 라인으로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제 세균들이 있죠. 세균들도 자기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세포막 자체 내에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집 주소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 표면 바깥쪽으로 아주 솜털처럼 막 나는 게 보이죠. 그게 다 글라이코캘릭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세균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몸 안에도 모든 세포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혈관 내피 세포에도 이 글라이코캘릭스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혈관 내경을 향하고 있는 혈관 내피 세포에서도 이 글라이코캘릭스가 다 존재합니다. 그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마치 머리카락이 달려있듯이 점막 세포 내에도 이 글라이코캘릭스가 달려있어요. 그럼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알면은 좀 이해가 쉽겠죠? 글라이코캘릭스는 주로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글라이코프로테인과 글라이코리피드, 즉 당단백과 당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피세포벽 있죠? 내피세포벽에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심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잘 존재할수록 그 세포는 건강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결핍할 경우에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독을 내리는데요. 얘네들이 하는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세포벽의 투과성을 왔다 갔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투과성이라는 게 영양분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세포 안에다가 시그널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며 또 세포 내에서 쌓아놨던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도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세포벽에 존재하는 글라이코캘릭스가 도와준다고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식별 기능인데요. 각각 고유의, 아까도 제가 세균 얘기할 때 얘기했죠. 각각 주소를 얘기하듯이 어떤 주소 딱 하면은 이 세균을 의미하는 것처럼 각 세포마다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한 형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세포별로 건강한 세포들이 갖고 있는 글라이코캘릭스가 있고, 병들거나 감염되거나 안 좋아지면은 그 감염되거나 손상받은 세포 내에 갖고 있는 글라이코캘릭스가 변화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디텍션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기본적인 면역이 손상된 세포들을 찾아가서 또는 감염된 세포를 찾아가서 얘네들을 잡아먹는 기능을 할 때 뭔가 시그널이 있어야지 얘를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세포가 감염됐는지 다른 어떤 그 주변에 있는 탐식세포들이 어떻게 알고 얘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그널이 있을 건데, 그게 대표적으로 세포벽에 위치하고 있는 글라이코캘릭스를 기준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이 메인 기능이라고 보신다면은 좀 더 그럼 얘가 세포 내벽에서 여러 가지 균이 들어왔을 때 이 균을 디텍션 해가지고 다른 세포들이 와서 탐식하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뚫고 들어오는 것들도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오는 글라이코캘릭스가 하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혈당을 얘기했는데, 당이 높은 걸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고탄수화물 식사를 했을 때, 고탄수화물 식사를 열심히 했을 때 이게 혈당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혈관 내피세포의 글라이코캘릭스의 변화를 보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은 정상적인 혈관 내피세포의 글라이코캘릭스가 풍부한 게 보일 수 있고요. 고탄수화물 식사를 해서 혈당이 빨리 올라간 상태가 됐을 때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글라이코캘릭스가 줄어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시면은 하여튼 6시간에서 왔다 갔다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서 회복되기도 전에 또다시 고탄수화물의 식사나 또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또다시 얘가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계속 내피세포에는 글라이코캐릭스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은 점점 더 투과성도 나빠지고 유해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 얘를 막을 힘도 없어지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공복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또는 충분하게 뭐 일주일 중에서 하루 정도나 또는 이제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공복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게끔 가끔씩 시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통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을 좀 적게 드셨을 때는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는 어느 정도 리커버리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 같은 경우에 24시간 중에서 저는 한 8시간 정도만 식사를 하고요. 나머지 24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은 나머지 16시간은 완전히 공복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제가 아침을 이제 원래 안 먹기 때문에 아침은 안 먹고 차 한잔 한 다음에 점심을 먹을 때가 12시 반 정도에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12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편하게 먹어요. 그렇게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 거라든지 너무 혈당을 빨리 올리는 거는 안 먹고요. 그러고 나서 8시 반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안 먹고 그 다음날 점심 12시 반 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물하고 비타민C 정도만 먹는 걸로 제 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건강한 글라이코캐릭스를 자꾸 재생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점막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 또 나빠지는 게 또 역시 동맥경화증이죠. 이런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원인들 중에서도 이 글라이코캐릭스의 펑션이 떨어지는 것들도 들어갑니다. 물론 얘가 떨어지는 게 단순히 당이 올라가는 거 하나만 가져서 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주거든요. 산화 스트레스가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도 글라이코캐릭스가 줄어들면서 내피세포의 손상과 함께 거기에 LDL 콜레스테롤이 심착되면서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죠. 이때 LDL은 이제 얘를 치료하려고 간 거고, 얘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산화되는 LDL이 되게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얘를 빨리 환원시켜 줘야 되는데 그 환원시켜 주는 게 결국에는 또 항산화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비타민C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열심히 먹어야 된다고 기능의학자가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라이코캐릭스가 혈관 내벽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프로텍션 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줄어들게 되면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단백질들 덩어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와서 얘가 이물질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을 이 글라이코캐릭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를 줄여주게 되면은 자꾸 우리 몸에서 이상한 면역 반응들이 생기겠죠.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잘 보호하고 프로텍션 해주고 예를 들어서 유해 세균이 들어오는 것들을 잘 디텍션 해가지고 얘는 좀 없애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좋은 일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먹는 식단 자체가 너무 빨리 먹거나 또는 너무 단 음식을 좋아하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과일도 별로 안 좋아하죠. 과일을 갖다가 너무 단 과일을 많이 드시면은 이게 똑같습니다. 오히려 글루코스보다 프룩토스가 훨씬 더 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이 글라이코캐릭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과거 한 100년 전만 좀 거슬러 올라가셔도 이런 추운 계절에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계절에는 과일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계절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철에 따라서 나오는 과일들 있죠. 그때만 좀 먹었을 거예요. 그게 생산되지 않는 계절에는 전혀 못 먹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1년 사철 어느 때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과일을 풍부하게 먹었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일 내에 있는 영양소만 자꾸 얘기하면서 좋은 걸 자꾸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자꾸 올리는 건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드시더라도 소량씩 드시는 게 맞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좋은 걸 누가 몰라요? 그러면 그 영양소에 관련돼서 우리가 따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은 차라리 보조제로 먹는 게 낫지, 음식 안에 들어있는 거를 먹으려고 그 영양소가 내가 필요한 만큼 먹으려면은 이 방 안에 가득 찬 오렌지를 먹어야지 내가 먹는 비타민C만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양의 비율이라면은, 그러면 비타민C만 들어오겠어요? 그 많은 과당은 다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셔서는 절대 안 되고, 밥도 역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미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의미에서는 다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내피세포, 혈관이 건강해야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비타민을 더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이었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르기닌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서 영양제 하나를 추천했었는데, 이 아르기닌이 역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게 혈당이 망가뜨리는 글라이코캐릭스를 이 아르기닌이 들어가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활성화시키면서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공복이지만 제일 먼저 먹는 게 그 아르기닌 한 포 먹고, 그다음에 비타민C 한 포 먹고요. 저는 공복에 먹어도 전혀 장이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공복에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점심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공복을 다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점심때 도시락 싸온 거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때 집에 가서는 가족들과 함께 유일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딱 그때밖에 없어서, 가능하면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간헐적 단식일 것 같은데, 저는 제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무조건 맞고 뭐 오전 간헐적 단식은 별로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을 드시고 차라리 오후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 마치고요. 아무튼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작업해서 올려드릴 텐데, 그래도 지금 유튜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책을 완성하는 거니까 일단 책 작업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